어머니가 퇴직하시던 날, 우리 가족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께 작은 감사의 자리를 마련한 날이었죠. 그날 어머니는 조금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좀 돌보며 살고 싶어. 그동안은 가족 위해서만 살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는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건강도 챙기시고 하고 싶던 것도 하며 지내시겠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운동복도 새로 사시고 유튜브에서 50대 홈트 영상을 찾아보며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움직이셨죠. 이웃들과 함께 새벽 등산도 시작하시고 러닝머신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이 자랑스러우셨는지 자주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족은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가 무릎을 자주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무릎이 좀 시큰거리네. 요즘 날씨 때문인가 봐. 그땐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걷는 모습이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 꼭 가보셔야겠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시던 어머니도 조금은 불안해지셨는지 정형외과를 예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여주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하시는 운동이 무릎과 척추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일반적인 운동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건강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움직이신 것뿐인데 오히려 그 노력들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우린 전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요즘 5060대 분들 중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젊은 사람 기준 루틴을 따라하다가 무릎, 허리, 심장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어머니가 했던 운동 목록을 보여드렸습니다. 1시간 고강도 홈트, 유튜브 하체 강화 운동, 등산, 러닝머신 빠르게 걷기. 그중 몇 가지를 보신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이건 2030대 체력에 맞춘 운동이에요. 50대 이상이 하면 관절이나 심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모든 운동을 멈추셨습니다.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거든요. 지금은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만 하시며 물리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큰 수술 없이 조금씩 좋아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요즘 어머니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좋아질 수도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자랑하시진 않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이상의 당신이라면 제가 후회했던 그 순간을 당신은 겪지 않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운동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저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50대 이상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의 실제 경험을 감동 사연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트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아프지 않게 오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셨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진짜 건강하게 살아볼래. 그 말씀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어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신 뒤 유튜브에 50대 홈트 영상을 틀고 매일 30분씩 따라 하셨어요. 그 영상 속 강사는 하체 강화에는 스쿼트가 최고입니다. 이 운동만 하면 무릎 통증이 사라집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어머니는 매일 100번씩 스쿼트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무릎이 조금 아픈 날도 이게 근육통이겠지라고 넘기며 꾸준히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어머니는 이웃들과 함께 등산도 시작하셨습니다. 그 높지 않은 뒷산이었지만 하루 1시간 넘게 오르내리는 산행은 결코 만만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오실 때마다 무릎을 주무르셨지만 운동이니까 당연히 아픈 거지라고 말씀하셨죠. 또 어느 날은 이제는 유산소도 병행해야겠어 하시며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셨습니다. 러닝머신에 올라 속도를 7km/h 이상으로 맞추고 2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운동이 어머니의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50대 이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7가지. 그때까지 저희 가족은 몰랐습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2030대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요. 전문의와 물리치료사에게 자세히 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7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고강도 스쿼트. 스쿼트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이지만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연골이 이미 마모되기 시작한 상태에서 고강도 스쿼트를 반복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이 운동으로 무릎 연골이 크게 손상되었죠. 2. 빠른 속도의 러닝머신. 러닝머신에서 6km/h 이상으로 걷거나 뛰는 운동은 허리 디스크, 무릎, 발목에 부담을 줍니다. 지면이 아닌 기계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보행이 어려워 오히려 자세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운동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3. 매일 등산. 등산은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하산 시 무릎에 23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얇아진 중년 이후엔 등산이 회복보다는 손상을 더 가져올 수 있죠. 어머니는 이웃들과 매일 산을 오르내리시며 무릎에 만성 염증이 생겼습니다. 4. 덤벨을 이용한 어깨 운동. 5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 개어깨를 회전시키는 근육과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덤벨을 들면 50견 회전근개 파열 위험이 큽니다. 어머니도 이 운동을 한 이후 팔을 들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5. 무릎 굽히는 런지. 런지는 하체와 균형 감각을 동시에 강화하지만 무릎을 비트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 손상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무릎이 약한 50대 이후는 런지를 피해주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6. 유튜브 따라하는 고강도 홈트. 젊은 트레이너들이 만드는 고강도 홈트 영상은 탄탄한 근육을 전제로 한 루틴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일반인은 근육량이 줄고 균형 감각도 약해져
영상 속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다 허리나 어깨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이 홈트를 따라 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적도 있었어요. 7. 줄넘기. 줄넘기는 전신 운동이지만 관절과 발목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주는 운동입니다. 특히 관절 보호대 없이 장시간 줄넘기는 허리 통증과 함께 무릎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딱 한 번 줄넘기를 하셨는데 그날 밤 무릎이 심하게 붓고 열이 올랐습니다. 그 모든 운동들, 어머니는 좋은 운동이라고 믿고 하셨습니다. 몸을 망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 어머니는 물리치료를 받으시며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 목소리엔 후회도 안타까움도 어딘가 죄책감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괜히 애들 걱정만 끼쳤네. 저는 그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직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제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하시고 집에서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십니다. 예전처럼 과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표정은 훨씬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표정에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사연을 공유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운동은 반드시 맞춤형으로 해야 합니다. 50대 이후라면 이미 몸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운동이 내 몸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우리 가족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운동을 시작하신 이후 식사도 잘 챙기시고 활기차 보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몸을 망가뜨리는 과정이었다니 우리는 너무 몰랐고 너무 무지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요? 유튜브에 중년 운동 루틴을 검색하면 수천 개의 영상이 나옵니다. 하체 강화엔 역시 스쿼트죠. 이 루틴만 따라하면 무릎이 젊어집니다. 퇴직 후엔 매일 등산하세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보가 과연 내 부모님 몸에도 맞는 정보일까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이 건강을 해친다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분명히 독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친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지금껏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 믿어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소파 옆엔 사용하지 못하게 된 무릎 보호대와 운동화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그동안 출력해서 정리해 두셨던 운동 루틴 노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노트를 조용히 넘기다가 한 장 한 장 찢어버리셨습니다. 쓸모없는 짓이었네 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 가서 손을 잡자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울음엔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어머니를 다시 정형외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50대 이상에게 맞는 운동을 배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문의는 차트와 사진을 보며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처럼
관절에 이미 염증이 생긴 상태에선 강한 근력 운동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운동을 안 하셔도 안 됩니다. 운동을 덜 하는 게 아니라 맞게 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하루 30분 걷기, 벽 짚고 하는 가벼운 스쿼트, 의자에 앉아 하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게 됐습니다. 그 변화는 몸에서 금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무릎을 붙잡고 계시던 어머니가 요즘엔 거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신기하다.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더 낫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으십니다. 이제 저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구나. 건강을 위한 길이 잘못 가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구나. 어머니의 아픔이 아니었다면 우린 그 사실을 절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정이 지나가기 전에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건강 정보만 알려주는 영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모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어머니와 아침에 함께 걷습니다. 천천히 햇살을 맞으며 사계절의 냄새를 맡으며 소리 없이 걸어갑니다. 그 시간들이 이전보다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엄마, 숨차지 않으세요? 괜찮아, 옆에 내가 있으니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이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파괴될 뻔했던 시간들, 그 모든 걸 돌아보며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단지 열심히 살아온 것뿐입니다. 건강을 망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정보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본 당신이 그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한 번의 공유, 당신의 한 번의 댓글, 당신의 한 번의 구독이 누군가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건강한 삶으로 다시 이끌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 운동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운동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오래오래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실수도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아침마다 커튼을 활짝 엽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작은 새소리가 들릴 때면 그저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참 좋다. 어느 날은 그렇게 혼잣말처럼 웃으시더라고요. 예전엔 그 시간이 러닝머신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자신을 밀어붙이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건강이라는 건 무조건 열심히 움직이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멈춰서서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린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말란 건가요? 아니요. 운동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강도, 그리고 타이밍은 나이와 몸 상태에 꼭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 혹은 당신 자신이 지금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열심히 살아가려는 마음만으로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어머니는 이제 등산을 하지 않으십니다. 러닝머신도 타지 않으세요. 덤벨도 내려놓으셨어요. 대신 매일 30분씩 걷고 식사 후에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천천히 살아가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족 모두가 느낍니다. 이게 진짜 건강이구나.
숨 가쁘게 달리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처럼 운동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요즘 누구보다 편안하고 빛나는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야기를 당신께 남기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운동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을 위해 또는 스스로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바꿔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 속에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찾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운동을 멈췄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몸이 굳어버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더 건강해졌고, 더 밝아지셨고, 더 삶을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몸에 맞는 속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빨리 걷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이든 형제든 친구든 혹은 나 자신이든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공유 하나로 어떤 가족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사연은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지만 내일은 당신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운동이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건강을 만드는 거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가족, 당신의 하루하루가 오늘 이 이야기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조용히 차분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셨나요? 우리 엄마는 괜찮을까? 아빠는 요즘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실까? 혹시 나도 잘못된 방법으로 몸을 혹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떠올랐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이 지금 한 번의 구독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이처럼 마음을 울리고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 하나지만 그 안에는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이 영상 엄마한테 보내드려야겠다. 우리 아빠가 꼭 봤으면 좋겠네. 친구 엄마가 등산 중독이라던데. 그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어떤 가정에겐 건강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건강 정보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 그냥 잊지 마시고 누군가와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유튜버에게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전해도 좋다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서로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그 세 가지 행동으로 오늘의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물입니다.